경남 거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사의 실수로 생존해 있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를 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가족들은 2번이나 장례 준비를 하며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새벽 0시 30분쯤 이덕기 씨 가족은 경남 거제의 한 요양병원에서 모친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벽 시간에 전국 각지에서 가족들이 모이고 급히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빈소가 차려진 뒤 부음을 알리면서 조의금도 일부 입금됐습니다. 하지만 오전 7시가 되자 돌아가신 분이 모친이 아니라는 병원의 연락을 다시 받았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7시 반까지 저희 와이프하고 빈소를 지키고 모든 이제 그 장례 절차를 준비를 다 마치고 영전에 붙일 그 어떤 그 꽃이라든지 다 이렇게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7시 반경에 전화가 와가지고 할머니가 바뀌었다는 연락을 그때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사망자는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였습니다. 간호사가 유족의 전화번호를 잘못 확인해 연락하면서 엉뚱한 환자의 가족이 장례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열흘 뒤인 지난 15일, 이 씨의 모친도 돌아가시면서 가족들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가족들은 병원의 소홀한 행정 처리로 2번이나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족을 2번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까지 뭐 이런 일은 없었지만 있었어도 안 될 이야기고, 그래서 저희도 가족들이 지금 뭐 우리 누님이나 저희 와이프는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연락을 준 해당 간호사는 이 씨 가족에게 음식값과 상조 위약금 등 장례 비용 일부를 전달했습니다. 요양병원은 간호사의 개인적인 실수라며 협의를 거쳐 적절한 인사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병원 측이 간호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며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며 무성의한 태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일본 해역에서 한국인 2명을 포함해 11명이 탄 한국 선적 운반선이 침몰해 이틀째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선장도 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지금까지 모두 9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시모노세키 인근 바다에서 뒤집힌 채 발견된 870톤급 한국 선적 화학 제품 운반선입니다. 한국인 2명을 포함해 1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수색 이틀째 한국인 선장을 발견했지만 결국 숨지면서 한국인 2명 등 9명이 숨지고 외국인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 선박은 일본 히지메항을 출항해 울산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틀가량 걸리는 항해인데 사고 당시 선사와 선장은 기상 문제로 출항 36시간 만에 내항에 닻을 내리고 정박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출항 당시엔 항해가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정작 바다에 나가보니 항해는 무리라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안전을 위해 닷까지 내렸지만 5시간여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제 새벽에 선장님과 저희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정박을 우선 하고 향후 상황을 봐야 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비보를 전해들은 유족들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배를 지킨 선장은 배가 기우는 가운데서도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 하면서 문자가 왔어요. 여보 사랑해요. 이러면서 보냈고 별일 없나 문자를 보내니까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이번이 마지막 승선이라던 기관장도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죠. 이번이 그 마지막 승선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셨는데 슬픔과 비통함이 이루말 수 없죠. 한편 일본 해상보안청이 사고 현장을 자체 수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 해경은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한 은행의 전직 고위 임원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팔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KN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이 아들, 은행에 법인폰을 납품하며 친밀한 관계를 과시했고 피해자들에게 은행 대출을 알선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조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행 내부망에 올라온 휴대폰 특가 판매 글입니다. 판매자는 이 은행의 전 고위 임원 아들인 A씨로 피해자들은 A씨가 평소 은행과 특수관계인 점을 공공연하게 말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전무로 계신데 대표님이 대신 계약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많으니까 앞으로 잘해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처음부터. 실제로 A씨는 해당 은행에 2년에 걸쳐 법인폰 250대 정도를 납품했습니다. 임직원 대상 특가 판매 행사까지 더하면 그 수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아버지 이름을 앞세워 대출 알선까지 약속했다고 말합니다. 사실이라면 은행 내부 감사나 금감원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대표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단기 대출이나 이제 스팟성 대출이 잘 나온다. A씨는 법인폰의 경우 특혜가 아닌 정당한 입찰로 다른 공공기관과도 일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출을 알선한 사례도 없고 피해자들의 악의적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임원이고 한다 해도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가격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획값을 공짜로 다 줬고요. 최저가 판단을 다 해가지고. 은행 측도 법인폰 입찰 당시 임원의 아들인 줄은 알았지만 공정한 입찰이었고 해당 임원이 근무 당시 대출 담당 업무도 맞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부산의 한 전문 건설업체가 부도 처리되는 등 이번 주에만 지역 건설업체 2곳이 잇따라 부도 처리됐습니다. 폐업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다음 달부터 부실 사업장 정리가 본격화할 거란 전망에 업계 위기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에 있는 한 전문 건설업체가 지난 월요일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설비 전문 업체로 시공 능력에서 부산에서 3위, 전국 49위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역시 또 다른 전문 건설업체도 부도 처리되면서 이번 주에 부산에서만 건설업체 2곳이 잇따라 부도가 났습니다. 부산 지역 종합건설업체 폐업 건수도 늘어나 지난 2021년 22개에 불과하던 업체 수는 지난해 32개로 50% 가까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만기 시점인 4월부터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청업체가 많은 지역 중소, 중견 건설사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업체들의 자금 사정이 지금 워낙 안 좋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형 건설 업체에서도 법정 관리라든지 이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인쇄적으로 하도급 업체들도 같이 어려움에 지금 처해지고 있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단기에 집중된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리스크 분산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만기 연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부동산 PF가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업체들의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낙동강 벨트 가운데 한 곳인 김해시 앞 선거구에서는 3선의 야당 후보와 경남도 행정부지사 출신의 여당 후보가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민심이 현역 의원에게 힘을 실어줄지 새 인물 교체론으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선택 2024 주우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등군사법원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후보는 김해시 갑에서 내리 3선을 하며 국회 국방위원장 등을 역임한 당의 중진 의원입니다. 경륜과 경험을 갖고 김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정치 개혁도 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고시 출신인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는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등을 역임하며 균형발전 분야에 오래 몸담아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시 간의 경쟁력이 있는 특화된 요소가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도 좀 더 선택과 집중해서 특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두 후보는 김해중학교와 김해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동문끼리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민심은 지역에 4선 의원이 필요하다는 쪽과 이제는 새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민홍철 후보의 1호 공약은
동북아 물류 중심지 도약을 위한 김해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성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경제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국제 스마트 물류 단지 플랫폼 조성 이걸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박성호 후보는 농식품 수출 가공 직접 단지 조성 등의 마세 도시, 식품 도시 김해 플랜이 1호 공약입니다. 윤석열 정부 공약에 경남 농식품 클러스터 유치가 대선 공약에 있습니다. 반드시 김해 유치해서 김해가 농식품과 그리고 수출 가공 클러스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묘역이 있는 곳인 만큼 반드시 수성하겠다는 야당과 낙동강 벨트의 전략지에서 12년 만에 탈환을 노리는 여당과의 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총선을 20일 앞두고 부산 경남 후보들의 후보 등록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여야 후보 간 역대급 대혼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PK 지역 민심이 어디로 쏠릴지 주목됩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9시부터 부산 18개 선거구 후보들의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낙동강 벨트 격전지인 북구 각과 신생 선거구로 주목받는 북구을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관위에서 만난 후보들은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북구는 전재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보답하고 북구의 승리, 우리 북구 주민의 민심의 승리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발전시키겠습니다. 일할 줄 아는 사람, 서병수가 북구 발전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 고향 부산을 찾은 조국혁신당 대표는 부울경이 상호 협력하면 수도권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균형발전 특별회계 비중이 너무 적다며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공약했습니다.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가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경남에서도 16개 선거구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과 국정 지지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역대급 대혼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PK 지역 민심이 어디로 쏠릴지 관심입니다. 특히 최대 격전지인 낙동강 벨트를 두고 민주당이 수성에 성공할지 국민의힘이 탈환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틀 동안 후보 등록 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과 진해구 석동을 잇는 길이 3.8km 4차선 도로인 석동터널이 진해 군항제 시기에 맞춰 조기 개통됐습니다. 기존 안민터널에서 4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개통된 석동터널은 공사 시작 8년 만에 완공돼 오늘 오후 2시부터 차량 통행이 시작됐습니다. 창원시는 석동터널 개통에 따른 주변 교통량 분산으로 출퇴근 상습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오션지회 등은 오늘 경남 거제 한화오션 프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의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화오션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이 없고 다단계 하청 고용 확대만 이어가고 있다며 노동 탄압을 멈추고 노조와 지역민들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경남도가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비상진료 체계 강화를 위해 도내 상급병원 4곳에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재난관리기금 4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경남도는 또 양산 동부 지역 웅상중앙병원 폐업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인근 응급의료시설 4곳에 응급실 운영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글로컬 대학 신청을 앞두고 부경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부경대 학생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부경대학교 총학생회는 오늘 대연 캠퍼스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고 대학이 학생과의 소통 없이 졸속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통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부산 경남 대표방송 KNN이 오늘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호상 대표이사 등 현 경영진 모두의 연임을 결정하고 박경희 전 부산은행 상무를 신임 사회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오늘 주총에서 KNN은 매출액 590억 원, 당기순이익 80억 원의 2023년도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보통주 한 주당 20원씩 26억 원의 현금 배당도 결정했습니다. 추위에 힘도 빠지면서 봄 기온이 짙어지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비 예보가 자주 들어 있습니다. 우선 내일 밤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바람도 강해집니다. 부산 등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한편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니까요. 화재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겠지만 북서 내륙은 여전히 영하권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밀양은 15도, 거제는 14도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14도, 김해와 양산은 15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높게 일겠습니다. 봄 기온과 함께 당분간은 비 예보가 자주 들어 있습니다. 꽃나들이 가실 때는 기상정보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셨습니다.